자, 이게 십궁도 일이죠. 우주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욕친에 활용하면 욕친 생극론, 욕친은 십신생극이라고 그랬죠, 그죠? 십신생극. 근데 이 십궁도 일은 십신생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생성 과정을 천간합으로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천간합으로 설명한 십궁도 일이 욕친 십신생극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할아버지는 임수 편인이죠. 그죠? 맞네요. 편인. 물론 그 기준점은 일간이에요. 일간이 뭐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탄생이고 그거를 십신으로 하면 비견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편인이라고 우리가 부린다. 그리고 그 짝을 이룬 할머니는 상관이죠. 우리 할매를 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굳이 뭐 이거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러하니까. 자연이 그러하니까. 자, 그리고 무토는 뭐다? 간목의 편재. 그럼 누구? 부친. 맞죠? 자, 간목의 개수는 정인, 모친. 그죠? 그리고 기토는 배우자. 왜냐면 나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죠? 그게 남자 여자에 따라서 남자는 정제, 그죠? 여자는 정관 이렇게 보겠죠, 그죠? 하지만 이 십신에 상관없이 궁위는 여기에요. 배우자는 무조건 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신을 참조할 때 남자는 정제를 참조하고 혹은 편제가 있으면 섞거나 보는 거고 여자는 정관, 평관을 참조하는데 적어도 배우자 궁위의 기준점은 뭐다? 요거다. 일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경금은 평관 누구요? 자식이죠. 자식이 왜 자식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 나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원래 그 구속이 없는 그런 인생에서 벌써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 철든다. 그죠? 이걸 평관이라고 고생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을은 겁재. 이건 누구에게? 자식의 배우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육친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봐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죠. 월간에 비견 겁재가 있다면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부친이 힘들지. 왜 부친이 힘들어? 이게 당연한 거잖아. 왜냐? 부친은 이게 편제야. 그쵸? 그런데 여기에 나와 똑같은 갑이나 을이 있어봐.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무토, 부친은 어떤 모양이 돼? 자기 땅에, 자기 터전에 있지 못하고 무토를 필요로 하는 가불에 의해서 피상당하거든. 소위 극당하거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이거를 월지로 보면은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인격. 근데 그런 거 애울 필요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지 땅이라고. 아주 고서 보면 좀 웃긴데. 자, 갑이 월지에
동일한 오행을 두었는데 이 옳지에는 묘목에는 갑도 있고 을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냐면 개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그닥 불편한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아빠인 무토 입장에서 보면 묘목도 불편, 갑도 불편, 을도 불편이야. 왜? 무토 터전을 땅을 달라고 난리를 치거든. 갑을 묘가. 무슨 말이냐? 원래 십궁도의 논리로 보면 여기에 일간을 대비해서 여기에 편인이 상관이 편제가 정인이 비견이 이건 당연히 나고 정제가 병관이 겁제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부친 입장에서 부친 편제 입장에서 여기에 비겁이 있으면 당연히 부친이 심하게 극탕해서 어떻게 된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불편하죠. 그죠?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여기에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토가 있다고 쳐봐요. 토 혹은 화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개수 입장에서는 모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야. 또 반대로 여기는 개수가 정인이지만 이건 모친이죠. 그런데 형제로 따지면은 인이나 묘가 되죠. 그죠? 왜냐면 이 갑이니까 인이나 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묘를 극하는 충하는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 형제가 많다 적다? 형제가 많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여기에는 동류가 있어야 돼. 일간과 동류. 그런데 없어. 맞죠? 그리고 없는 것도 부족해서 신유로 있어. 그럼 여기에 인묘가 들을 수가 없잖아.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동일 갑나 여기는 동일오행이 개수 모친의 이 낳은 동일오행 즉 인묘 이거 형제들이라고. 근데 이 형제들이 인묘로 있으면 그래도 형제들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인묘는 없고 신묘가 있어. 그러면은 형제들이 많다? 이 형제들과 전혀 다른 특징이 전혀 다를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같은 엄마한테서 나왔는데 와 저건 저 새끼는 어떻게 우리하고 저렇게 틀리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이럴 때는 신유 이렇게 되면은 이 신유와 갑은 정반대 속성이잖아요. 하나는 목이요 하나는 금이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형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무토 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갑을 있으면 무토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옛날 뭐라 그러냐면 월에 겁재가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부친이 뭐 불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이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마나 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이것을 사주를 가지고 활용을 해봅시다.